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르미 TMS에서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 운송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LCL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럼 화물을 등록하기 위해 배차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배차 관리 화면에서 화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 오더를 클릭하고 입력창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리본 메뉴를 보시면 기준 일자와 운송 구분, 화물 구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이 기준 일자를 바꾸시면 그리고 운송 구분을 수입으로 화물 구분 LCL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입력된 값들은 이렇게 운송 구분, 그리고 화물 구분, 그리고 상차 일자의 초기값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차 일자는 언제나 상차 일자의 바로 다음 날로 초기값이 세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일자를 오늘로 하여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운송 구분, 화물 구분, 그리고 상차일을 확인하시고요. 발주처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발주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청구할 화주와 발주가 내려온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발주처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주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처부터 내용을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발주처는요, 이렇게 관세사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발주 담당자와 발주 전화번호가 함께 입력되었습니다. 청구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나청구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의 담당자 중 나 담당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청구 담당자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화주는 꼭 필요한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요. 실화주도 발주처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실화주가 청구처와 상이한 경우에는 입력해 놓으시는 것이 업무에 더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상차지부터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건은 수입 화물이기 때문에 BL부터 입력해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LCL 화물은 하우스 BL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BL을 입력하고 조회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 화물의 통관 정보를 조회해 올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라인에 대한 정보나 화물 번호 등은 화물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서 자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 항차, 그리고 출발하는 항구 입력되었고요. 컨테이너를 픽업할 픽업지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LCL 화물을 수입한 경우 이렇게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화물의 규격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차지는 CFS처럼
CY나 화물의 픽업지를 얘기하고요. 출고지라고 하기도 하죠. 화물이 출고될 곳을 적어 볼 텐데요. 컨테이너 픽업지와 가까운 곳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차지 이름을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차 주소와 연락처 담당자일 거기 때문에요. 등록된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한번 실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천 신항대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네요. 이렇게 입력해 보고요. 전화번호는 그리고 담당자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하차지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차지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하차지는 화주의 창고나 공장 같은 작업지가 될 텐데요. 이 작업지의 상세 정보를 한번 등록된 내용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가져올 경우에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품명, 수량 단위, 중량, 규격인데요. 품명은 등록된 내용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출 화물일 때와 동일하게 한번 패킹 리스트를 입력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른쪽 화물 목록 아래에 화물 품목 정보에서 패킹 리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입 화물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박스 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비고는 이 나청구라는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입력하는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청구비고란에 입력한 내용은 화주에게 청구할 때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면 이 해당 운송권의 비고란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주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보여지면 안 되는 정보들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정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메모 항목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이제 화물의 정보는 모두 입력되었고요. 운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화물의 청구 운임을 50만원으로 지정을 해보고요. 지불 운임은 4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근데 또 입력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저의 경우엔 청구 운임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기준 금액에 요율을, 차감할 요율을 20%를 차감하겠다. 이렇게 하면 차감된 금액으로 지불 운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화물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고요.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LCL 화물이 진행 상태로 입력되었고요. 이번에는 배차를 수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운송사에게, 다른 운송사에게 배차를 의뢰할 때는 이렇게 운송사를 입력해서 운송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운송사가 수배해준 차량 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배차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화살표로 지우고 1357이라는 차량에게 배차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지정이 완료되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배차가 수행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LCL 수입 화물의 상태가 배차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운송을 수행하다 보면 어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상차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하차 보고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담당자는, 배차 담당자는 이렇게 운송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화물의 운송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완료된 운송에 대해서 정산이 어떻게 생성되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처에 대해서 운임료가 매출로 발생하였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운임료가 또 매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네,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대납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정산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 통관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납된 비용은 매입이겠죠. 그래서 2만원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통관회사한테 계산서를 받게 될 거고요. 또 돈은 기사님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창고료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필요한 비용을 입력하시고, 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이렇게 부가세가 있는 금액은 매입이나 매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엔 지출이나 수입 항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된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처리할 때 기사님이 청구한 운송료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추가하여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LCL 수입 화물을 등록하고 배차를 수행한 후에 운송 관리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